상시의 벽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여러분, 현재 네팔 시위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유혈 사태까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 발포까지 하면서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 현재 발생 중인 네팔 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팔은 네팔 공산당이 집권 중입니다. 이 네팔 공산당은 마르스 레닌주의 정당인데요. 국가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네팔 공산당은 갑작스럽게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 미디어를 무더기로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전부터 네팔에서는 네팔 정부를 대상으로 한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좀 나중에 자세히 풀어보고요. 네팔 정부가 9월 6일에 미등록한 소셜미디어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통신업계에 지시하게 됩니다. 총 26개의 SNS였습니다. 물론 등록을 안 한 소셜미디어 측의 잘못도 있겠지만요. 이때까지 잘만 하다가 갑자기 SNS를 차단하게 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네팔에서는 대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네팔 정부는 법을 지키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2025년 초에 네팔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그게 확산할 수 있었던 게 모두 SNS 덕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네팔 정부가 이러한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SNS를 차단한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네팔 정부는 이러한 SNS를 차단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혐오 표현이 많아졌기에 이에 대한 단속 조치의 하나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딱 봐도 자신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SNS에서 시작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한 것이었죠. 네팔 정부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다시 한번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도 카트만두뿐만 아니라 지방의 여러 도시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이번 시위의 핵심은 SNS 차단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시위대는 SNS가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부패를 척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부패와 권위주의적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네팔 국기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행진으로 시작된 듯 보였지만 곧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해졌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이드를 강제로 밀어내며 의회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경찰차와 구급차가 공격을 받았고 결국 불길이 치솟는 장면까지 목격되었습니다. 도시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커지자 경찰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체류탄이 연이어 터졌고 물대포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는 고무탄이 날아들며 거리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돌을 던지고 경찰은 방패를 앞세워 맞받아치는 극한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카트만두 도심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체류탄 연기에 뒤덮였고 곳곳에서 울음소리와 구차한 사이렌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정부는 결국 사태를 통제하지 못하고 수도 전역에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밤이 되자 거리는 한순간에 적막해진 듯 했지만 이내 군 병력이 투입되면서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총부리를 든 군인들이 의회와 정부청사 주변에 배치되자 시민들은 더 분노했죠. 정부가 대화 대신 무력으로 국민을 억누르려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참가자의 연령대였습니다. 시위대의 상당수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20대 청년들이었고 심지어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Z세대의 시위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로 자라온 이 세대는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참여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자 오히려 가장 앞장서 싸움에 나선 것입니다. 한 현지 기자는 아이들이 교복을 입은 채 체류탄 연기를 피해 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워졌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평화적이든 격렬하든 시위를 이어가던 시민들을 향해 네팔 경찰이 결국 총을 들고 발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체류탄과 물대포로는 더 이상 군중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실제 총탄이 쏟아졌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자 군중은 패닉에 빠졌고 곧바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포로 최소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진 이들은 대부분 청년이었고 심지어 학생도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부상자만 해도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총상을 입거나 체류탄 파편에 맞아 중태에 빠진 상태였죠. 문제는 카트만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도시들에서도 경찰의 무력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네팔 곳곳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분노는 더 거세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총리 물러나라는 구호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죠. 국제사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엔은 네팔 정부의 총기 사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실탄 발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즉시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와 휴먼 라이츠 워치 역시 공동 성명을 내고 이건 단순한 시위 진압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규탄했죠. 그런데도 사태는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시작된 시위는 주요 도시로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곳곳에서 경찰과 시민이 맞부딪히고 바리케이드와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통행 금지령과 군 병력 투입은 오히려 시민들을 더 자극했고 네팔 전역은 이제 단순한 시위 현장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시위가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네팔 정부는 부랴부랴 다시 SNS에 대한 차단을 해제하기 시작했는데요. KP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는 이번 시위를 보고 여러 이기적 세력의
군사력의 침투로 인해 폭력이 발생했다고 발언했고요. 사건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를 평가하며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조사위원회를 15일 이내에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뒤 SNS 차단을 완전히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위가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이전과는 다르게 경찰의 발포 탓에 시위대가 사망한 상황이고요. 또 KP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는 마치 이번 시위가 누군가의 사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위대를 더 분노케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시위는 SNS 차단 때문에 발생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SNS 차단은 그저 트리거 역할만 했고 이전부터 네팔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생긴 시위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커진 것이죠. 사실 네팔의 정치적 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8년 네팔은 오랜 군주제를 끝내고 입헌 군주제를 거쳐 공화국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네팔 정치는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08년 이후 무려 14개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중 단 한 정부도 헌법이 보장한 5년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대는 잠시였고 곧이어 권력 다툼과 정치 불안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집권 여당인 네팔 공산당은 정권을 잡은 뒤에도 국정 운영에서 무능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경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네팔은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만성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해외로 노동 이주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목받은 것이 바로 군주제에 대한 향수와 지지 여론이었습니다. 2024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군주제가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끊임없는 정권 교체와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환멸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네팔은 군주제 복귀를 원하는 왕당파와 이를 막으려는 공산당 정부 세력 간의 대립이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 갈등을 넘어 사회 전반을 양분하는 갈등 구조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실제로 이런 갈등은 이미 여러 차례 대규모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3월에도 네팔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는데 당시 시위대와 경찰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100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는 거리 시위가 아니라 체제 자체를 둘러싼 민심의 분열과 정부의 무능이 맞부딪히며 터져나온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이번 시위 역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미 경제가 불안정하고 청년층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으며 정치적 리더십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규모 또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결국 앞으로 네팔의 운명은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강경 진압과 억압을 이어간다면 이는 국민의 분노를 더 자극해 시위를 장기화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정치 개혁과 경제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면 갈등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국민의 상당수가 여전히 군주제 복귀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수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깊이 퍼져 있는 불만과 기대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국민의 요구가 누적된다면 언젠가 네팔은 다시 군주제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즉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일시적인 시위가 아니라 네팔 정치사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선택에 따라 네팔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현재 네팔에서 발생한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